우리가 저번 시간에 무장투쟁을 하다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스야 협정까지 체결을 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었다. 그리고 이제 참정신이라는 세 개의 그 3부가 정부가 조직이 됐다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독립군단이 신민부, 정의부에 이렇게 참여를 했고 참정신 이 세 개의 3부는 무엇이냐라는 거 거기부터 공부합니다. 자, 3부인데 일단 독립운동가들이 1920년 경신 참변이죠. 그래 간도 참변이 일어났을 때 이동을 했단 말이야. 이동하고 나서 다 이동했겠느냐? 아니죠. 거기에 잔류 세력들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동안에 이동해서 자유시 참변을 겪고 있는 그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여기에 자리 잡고 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개의 큰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을 3부라고 부르는데 만주 한인사회를 통치하는 자치조직이 들어섰다라는 거죠. 세 개의 자치정부인데 실질적으로 이들 참정신, 창의부, 정의부, 신민부는 민정기관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군정기관. 다시 얘기해서 당이 있고 그 밑에 산하 군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 시험에서는. 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인데 참의부는 압록강연화의 임시정부 직할단체를 표방합니다. 아무래도 임시정부에서 제일 가까운 동네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민부 같은 경우는 소련 영토에서 겪고 돌아온 독립군들이 중심이 됐고요. 그럴 때 이제 언제요? 1923년에서 1925년 사이죠. 그럴 때 이제 그 중국 정부에서는 뭐가 중국 정부가 아니고 중국에서는 국공합작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1926년에 뭐가 있었죠? 그 안창호 선생의 북경 촉성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 내부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 안쪽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도 세 개의 부서가 아니고 하나로 하나의 세 개 정부가 아니고 하나의 정부로 만들자라는 통합 운동이 전개되니 그것이 3부 통합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통합 정부, 3부 통합 운동을 가운데 있었던 정의부가 중간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으나 결국에 세 개의 부서가 하나로 통합되지 못했고 세 개 정부가 두 개의 정부로 쪼개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합운동이 민족유일당 운동의 영향으로 두 개의 정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혁신의회 그리고 국민부로 이렇게 나누게 되고 혁신의회에 일당, 당이 있는데 한국독립당이 조직됐고요. 국민부 산하에는 조선혁명당이 조직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독립당 산하에 한국독립군이 있었고 조선혁명당 산하에 군대, 조선혁명군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봅시다. 1930년대로 들어서면 지금 방금 우리가 보셨다시피 뭐예요? 어디 있습니까? 이 군대가 만들어졌었잖아요. 그렇죠?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1929년, 그리고 1930년 이렇게 활동을 할 때인데, 정확하게 이제 활발하게 활동했을 때는 1930년대 초반입니다. 그때 이제 이들이 이 군대가 일제와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저 아래 상하이 지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죠? 상하이 사변 1932년 있었고 그리고 윤봉길 의사가 의거를 성공시키면서 국민당 정부에서 우리나라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우리가 니들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일본하고 싸우자. 같은 적이니까 싸울 수 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연합을 하게 되는데 이 중국 애들이 제일 먼저 도와준 게 어디냐면 자, 가만히 있어봐. 얘들이 본격적으로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전쟁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그랬더니 저 만주 지역이에요. 만주 지역이 어디예요? 지금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이 힘겹게 싸움하고 있는 이 동네를 주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도와줄게 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중국 군대가 와서 우리 군대와 연합을 하면서 일본군과 전쟁을 하게 되는 1930년대 이걸 가지고 한중연합작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따지고 보면 한인 애국단이 없었으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한인 애국단 소속의 윤봉길 의사가 의거를 성공시키지 못했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게 가능해지면서 우리는 한국과 중국의 연합작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오는 겁니다. 한국독립군 보좌라는 거예요. 혁신의회 계열로서 총사령관은 지청천이 사령관을 맡았고요. 중국 호로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하게 되고요. 그래서 쌍성보 전투가 언제죠? 1932년 경박고 사도하자, 동경성, 대전자령전투 1933년이죠. 빨간색은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니까 외우셔야 된다라는 거죠.
조선혁명군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부 계열에 양세봉이 총사령관으로 있었고요. 중국 의윤군이 이쪽에 연합작전을 합니다. 그래서 영릉가에서 전투를 일으켜서 우리가 승리를 했고 흥경성에서 1933년 승리를 했다라는 거죠. 32년, 33년이지요. 자, 지금 보면 뭐가 나타나요? 30년대 초반 한국과 중국이 연합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나왔죠. 이름하여 한중연합작전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중연합작전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1928년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혁신의회 산하에 한국 독립당이 있죠? 자, 한국 독립군이 한국 독립당 산하의 군대, 한국 독립군과 중국 호로군이 연합해서 쌍성보 대전자량 전투에서 승리를 했고 조선혁명당 산하의 조선혁명군 총사령관 양세봉 이쪽은 지청천이에요. 중국 의용군과 연합해서 영릉과 흥경성 이것만 외우시면 되는데 이게 엄청 까탈스러워요. 자, 봐봐. 한국 독립군과 중국 의용군이 연합해서 대전자량 전투에서 승리를 했다 그러면 엄청 헷갈리지? 그래서 이걸 외워야 돼. 자, 말도 안 되는데 외우자고. 군대잖아. 그러니까 군대예요. 무슨 군이에요? 독호군이에요. 독호군 쌍이라고 외우고 혁의군영이라고 외우면 됩니다. 그냥 외워. 참 진짜 이렇게 외우면 절대 안 헷갈려요. 독호군상 이거 진짜 여러분들이 그 합격 수기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배들이 이거 굉장히 유용하게 썼대요. 제가 말씀드린 거 혁의군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절대 헷갈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만 하면 끝나요. 자, 갈등.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항일 전에 뭐 의견들이 발생했다. 이런 건 뭐 중요하지 않고. 자, 우리 변화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 독립군 임시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내려와서 우리랑 같이 싸우는 게 어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 독립군은 임시정부와 연합을 하기로 하고 이제 이동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선혁명군 쪽은 조금 상황이 틀려요. 양세봉이 1934년 암살당합니다. 그 다음에 세력이 굉장히 위축돼서 그쪽에서 계속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들도 나중에 이동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이 사회주의 관계에 대해서 사회주의 계열의 활동인데 항일 유격대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항일 유격대까지 기억해버리면 너무 어려우니까. 조선민족혁명당인데 이 내용 꼭 좀 아셔야 됩니다. 자, 결성 볼게요.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의열단 등이 민족혁명당을 결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군데가 이쪽에서 활동했던 독립군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 독립군들이 연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독립군들이 연합해서 민족혁명당을 조직을 했고요. 분열이 생기는데 사회주의 계통에서 민족혁명당을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독립당 왠지 파란색 같고 혁명당 왠지 빨간색 같잖아요. 의열당 빨간색이고 그다음에 이게 2대1 되니까 어때요? 사회주의 계통이 여기에서 장악을 해서 우리를 따로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민족주의계가 참고 있다가 좀 이따 다 이탈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민족주의계가 이탈을 해버리니까 남아있는 건 누구죠? 사회주의계만 남아있죠. 그러니까 사회주의계가 이름을 민족혁명당에서 우리 조선민족혁명당으로 고쳐버리자라는 거죠. 아예 빨간색 쪽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 1937년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보세요. 일본 있죠? 1932년 상하이사변 터쳤습니다. 그 다음에 한중연합작전을 시작하니 일본 놈들이 만주국을 점령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안에서 미친 듯이 목숨 걸고 싸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일본 본토 내에서 일본 애들을 죽이는 이런 전쟁을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고립 상황에서 빠져서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해서 부대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임시정부로 이동을 해서 임시정부가 손잡고 후위를 도모하려고 했었고 이때 조직했던 게 1935년 민족혁명당이고 이 민족혁명당 내부에서 임시정부 쪽으로 파란색 계열들은 다 이동을 해버리니 우리는 별로 의미가 없다. 1937년 돼서 우리는 사회주의로 바꿔버리자. 그래서 조선민족혁명당이라고 1937년에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조선의용대를 편성합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민족혁명당에서 파란색은 다 빠지고 사회주의계만 남았죠. 그래서 1937년에 조선민족혁명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란색하고 빨간색하고 양분화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 통합돼서 파란색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쪽, 빨간색은 조선민족혁명당 이렇게 김원봉 주도에 이렇게 두 개 양대산맥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공부하기가 좀 수월해지죠. 두 개만 공부하면 되니까. 이 조선민족혁명당 산하의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것이 조선의용대예요. 자, 조선의용대는 이렇게 돼 있고 조선의용대는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그래서 표현도 잘 봐야 돼요. 조선의용대는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1938년에 한커우에서 조직합니다. 한커우. 그래서 사회주의계 독립군 부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표현보다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게 단골 출제예요. 그래서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가 있었다라고 하면 1938년 조선 의용대로 찾으시면 됩니다. 자,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는 이런 연맹을 결성하는데 됐고요. 우리가 이제 봅시다. 조선 의용대는 김원봉, 한커우에서 조직되었다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항일 투쟁을 전개했다 당연한 거죠. 자, 변화 중층에 남은 조선 의용대가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바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요거는 됐고요. 통합운동 한번 볼게요.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의열단이 있죠. 이를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1935년 민족혁명당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민족주의계, 조수왕, 지천천 얘들이 너무 빨갛다. 사회주의랑 진짜 못하겠다. 그래서 참다 못해 폭발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탈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사회주의계죠. 그러니까 이름을 그냥 조선자를 붙여버린 거야. 아예 빨간색으로 조선민족혁명당 1937년에 개편을 하고 이제 빨간색 당이 조직이 됐으니까 빨간 군대를 만들어야죠. 그것이 조선의용대 1938년에 조직을 했다라는 거죠. 자,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940년대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는 거죠. 임시정부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1930년대 임시정부가 이동을 하는데요. 많은 민족주의 계열이 여당이 창당됩니다. 자, 보세요. 임시정부가 이동합니다. 1932년 상하이 사변이 터졌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상하이 사변에서 누가 잡혔어요? 윤봉길 의사가 잡혔단 말이죠. 윤봉길 이놈 누구야? 뒤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김구가 있어요. 김구 이놈 뭐 하는 놈이야? 봤더니 한인애국단 뒤에는 뭐가 있어? 임시정부가 있어요. 임시정부 어떤 거야? 이거 어디서 잡아와? 라고 하니까 상하이에 있죠. 이때부터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상하이 임시정부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짐 싸서 이동하고요. 32년 함저, 전장, 창사, 관저, 유저 계속 이동하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임시정부가. 그러다가 1940년 중층에서 정착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이동할 데도 없고 할 곳도 없고 여기에서 정착해서 이제부터는 여기에서 그냥 항일 전쟁을 시작하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중층에서 조직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자고 그랬잖아요. 전쟁을 하려면 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를 만드니 이름하여 한국광복군이에요. 이게 1940년 어디에서 만들었다? 충칭에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누가 조직하겠어요? 김구가 조직했죠. 김구가 조직하고 여기에 총사령관은 지청천 장군이 사령관을 맡게 되었다라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1940년에 충칭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깨지면 갈등 생겨서 좋을 게 없다. 하나로 통합하자. 그래서 통합운동이 전개가 되고 이 많은 당들이 하나로 합해집니다. 한국국민당, 독립당, 조선혁명당이 하나의 당으로 합해지면서 이름은 한국독립당으로 하고 위원장은 김구가 맡기로 하자라고 해서 일당으로 통일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당은 한국독립당이다. 줄여서 한독당이죠. 한독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김구의 한독당이 만들어지고 성격,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집권정당의 성격입니다. 누가 뭐래도 한독당이 대한민국의 정당이었다라는 거죠. 어떤 정당? 우익. 그래서 우익이 됐다라고 지금 적혀 있는 것이고 체계 변경이 1940년 주석제로 변경됩니다. 임시정부가. 그래서 헌법이 한번 바뀌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이 또 바뀌어요. 1940년에 한번 바뀌는데 이때 주석제를 바꿔서 김구가 주석제를 앉고 그리고 1944년 자 45년에 광복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광복이 되겠다. 그러면 정부의 같은 조직다운 조직을 갖춰야 되니 주석 말고 부주석도 만들자. 그래서 부주석도 만듭니다. 여기에 부주석에는 김규식 선생이 여기 앉게 되고 김구와 김규식 이렇게 주석과 부주식 중심제로 가게 됩니다. 자, 건국강령도 만들어야죠.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한반도 안에다가 정식 정부를 만들어야 되니 건국강령을 만들자. 조소왕 본명은 용은입니다. 그래서 조용은 선생, 호가 소왕이에요. 그래서 호가 더 유명하신 분이 조소왕 선생님. 그래서 조소왕의 삼균주의가 건국강령이고요. 그리고 좌우통합, 임시정부가 좌우통합이 되는데 1942년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보자. 1935년 저 북쪽에서 내려온 민족혁명당이 있었지요. 그렇죠? 여기는 다 통합당입니다. 그렇죠? 통합되어 있고 사회주의 민족주의가 융합되어 있을 때 민족주의계가 나는 못 참겠다 그래서 이탈을 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산하에 여러 당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거는 된 거고, 자, 사회주의 쪽으로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1937년에 조선민족혁명당, 야, 민족주의 없으니 배려할 필요 없다. 우리 빨간 사회주의 쪽으로 가자. 그래서 조선민족혁명당을 만들고 그 아래 산하에 1938년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집니다. 자, 임시정부 산하에 요런 여러 당들이 만들어졌으나 하나의 통합당으로 한국 독립당으로 일당으로 통합됐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산하에 우리나라 정규군인 한국광복군을 조직합니다. 충칭에 그렇죠? 지청천이 총사령관으로 앉게 되고 이렇게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가요. 이 빨간색 군대 조선의용대 일본하고 전투를 하고요. 자, 이 파란색 군대 한국광복군이 일본하고 전투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장단점이 나오는데 사회주의의 단점이 나오는 거죠. 사회주의는 다른 나라 필요 없다. 조선 민족끼리만 융합돼서 이렇게 일본과 전쟁을 하는 것이 조선 의용대예요. 그런데 이쪽은 아무래도 개방적이죠. 그러니까 한국 광복 쪽에는 어떤 세력이건 다 좋다라는 거야. 일본을 적으로 둔 세력이라면 우리는 연합할 수 있다. 이렇게 개방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연합군들이 누굴 지원해요? 한국 광복군. 미국이나 영국 할 것 없이 다 한국 광복군을 지원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도태되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힘들게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과 전쟁하는데 물자 조달이 너무 힘들고 식량난에 허덕이게 되고 그러니까 일본하고 전쟁 중에도 사냥을 해야 돼. 사냥해서 먹고 엄청 힘들죠. 궁핍한 생활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만약 광복군 같은 경우는 연합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식량난 같은 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전략 전술 같은 거 훈련을 하게 되니까 조선의용대보다는 한국광복군이 처우가 조금 더 좋지요. 그러다가 1942년 되면 정말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김원봉입니다. 그래서 김원봉 선생이 여기에서 자, 조선의용대는 모여라. 도저히 안 되겠다. 내 판단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일본하고 전쟁하다 우리가 굶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 안타깝지만 일단 이 커다란 한국광복군 쪽으로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일본부터 몰아내고 그 다음에 다시 생각을 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소하는 세력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는 반대하는 세력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저런 사람을 우리가 사회주의계의 수장으로 안 치고 따랐다니 참 그 비탄을 금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막 뭐라 하죠. 그래도 어쩔 수 없다. 나는 갈 것이다. 나를 따라올 사람은 따라오고 아닐 사람은 잔류해라. 이렇게 되면서 이 조선의용대가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용대,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대부분은 한국광복군으로 흡수되게 돼요. 자, 여기에서 봐봐. 1942년에 이쪽 빨간색이죠. 좌. 이쪽 파란색이죠. 우가 어떻게 됐어요? 통합됐죠. 그래서 좌우 통합정부가 42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 세력들은 이동합니다. 나 기분 나빠서 여기서 못 있겠어. 우리 화북 쪽으로 이동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칭에서 화북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고 이름을 바꾸는 거고 여기에 수장은 넘버 2였던 김두봉이 이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이 갈리는 거예요. 김원봉의 조선의용대는 대부분 흡수가 되고 이제 이 조선의용대를 이끌고 여기 기분 나쁘니까 화북 지역으로 옮겨야지 그러고 이동을 하는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하고 조선의용대는 틀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김두봉의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조금 있다가 아무래도 이 이름 자체도 기분 나빠. 그래서 바꿉니다. 조선의용군으로 바꿔요. 자, 조선의용군으로 바꾸고 그리고 나서 독자적으로 일본과 전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회주의 쪽이고 이제 볼까요? 이제 그렇다면 이렇게 흡수 통합됐으니 더욱더 전력이 정비되고 강화된 한국광복군이죠.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독립전쟁을 활발하게 시작을 합니다. 자, 한국광복군에 대해서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충칭에서 한국광복군을 만들었고 지청천이 총사령관이고 부사령관은 김원봉. 그렇죠? 자, 군사력 보강했습니다. 조선의용대 흡수했죠. 신흥무관학교 출신의 독립군도 여기 참여해서 장교로 활동을 했었고 애국청년 그리고 일본을 탈출한 학도병들 다 모였습니다. 자, 이제 정규군으로 활동을 해보자. 태평양 전쟁이 터집니다. 언제? 1941년. 이 일본 놈들이 진주만을 습격해요. 그 순간 우리는 대일본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군대가 있으니 한국광복군은 앞으로 일본과 독일에 대항해서 전쟁을 하겠다. 선전포고했어요. 우린 분명히 선전포고했어요. 1941년 12월 달에. 자, 영국과 우리도 선전포고를 했으니까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러니 여기에서 전쟁에 참여되어 있었던 영국과 미국 할 거 없이 우리하고 편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과 미얀마, 인도 이런 데 다 반제국주의와 관련됐다면 한국 광복군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결성이 돼서 미얀마, 인도에서 일본, 독일 할 거 없이 제국주의와
전쟁을 하는 이런 전쟁이 1940년대 시작되고 그래서 우리는 포로신문, 암호문 번역, 전단 작성하고 회유 방송 이런 역할들도 다 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과 활발하게 우리가 전략 전술을 짰는데요. 중국에 주둔한 미군 OS 부대인데 OSS 부대는 지금 또 있어요. CIA라고. CIA 전신이 OSS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CIA OSS 부대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연합해서 국내 전진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이들과 같이 훈련을 해요. 군사훈련하고 그 사람 살상하는 이런 기술도 다 배우고 전략 전술 이 특수훈련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비행대까지 편성해요. 그런데 일본 놈들 때문에 부산되지요. 자 보세요. 때는 이제 1945년입니다. 1945년이면 8월 15일 일본 놈들이 항복할 때요. 우리는 광복을 맞이할 때고 광복군은 이제 때가 됐다. 자 작전 시작. 어떤 작전이냐. 이렇게 이동해서 광복군과 연합군이 여기에서 육지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자 배로 이동을 해서 쭉 가고 항공기로 이렇게 해서 흉 해가지고 날아가고 이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이제 언제 미국 육군성이면 국방부예요. 자 미국 국방부에서 비행대를 편성을 해가지고 작전합니다. 쭉 빠바바박 폭격 시작되고 빠바바박 폭격이 시작되면 여기에서 이제 육지 해군 공군 할 것 없이 싹 다 가가지고 일본군을 섬멸하고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이 국내 진공작전을 세웠는데 자 우리 이제 진격하자 짜 했는데 일본 놈들이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무조건 항복 조건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을 못했어요.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그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에서 외적이 항복한다 하였다. 외적이 항복 이것은 내게 기쁜 소식이어야 되는데 하늘이 무너진 듯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이 미국 육군선하고 다 약속이 돼 있었는데 이거를 못 해보고 외놈들이 항복했으니 통탈할 노릇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백범일치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국내 진공작전을 성공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일본 놈들이 니들이 승전국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포라도 한 방 때리고 막 했으면 참전국으로 인정을 받는데 일본 놈들이 끝까지 우기죠. 니들 참전국 아니야 라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날뛰고 있는 겁니다. 자 1942년 그러니 김구 선생이 그걸 보고 슬프다라고 얘기를 했죠. 김구 선생은 앞으로 봤어요. 승전국 지위를 얻었어야 되는데 못 얻었다라는 이 통탄한 그 내용이 백범일지에 써 있다는 거죠. 조선 독립동맹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자 조선민족혁명당 조선의용대에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와 한국건국에 편입한 김원봉이죠. 이제 이쪽은 빼고요. 연합군과 시작했으니까 끝났고 자 이쪽에 이제 빨간색을 보자라는 거죠. 조선의용제 화북지대를 이름을 바꿨어요. 조선의용군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정당이 있었으니 조선독립동맹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김두봉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만들고요. 이것을 끌고 가서 화북 쪽에서 정당을 만들었으니 조선독립동맹을 만들어 놓고 그 아래 자신이 갖고 있는 군대 있죠. 이것을 재편성을 하니 그것이 조선의용군입니다. 자, 이 조선의용군과 중국 팔로군이 연합을 해서 한중연합작전이죠. 그래서 항일전쟁에 계속 참여를 했었다라는 거죠. 팔로군과 함께라고 하면 조선의용군이다라고 아시면 되겠고 예전에 그 어렵게 나왔던 시험 문제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한국광복군은 조선독립동맹 다시 얘기해서 한국광복군과 조선의용군은 절대 연락하지 않고 독자적 노선을 취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서로 연락은 했어야 같이 연합해서 전쟁한 적은 없어도 연락은 서로 주고받았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다라는 거죠. 자, 광복 직전에 건국 준비 활동이 무엇이 있었느냐? 자, 보세요. 우리가 아는 거예요. 조선독립동맹 김두봉의 어딨어? 김두봉의 조선 그 의용군 그렇죠? 의용군 동맹 그렇죠? 정당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조선 건국동맹 44년 8월 달에 좌우합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운형 씨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좌우합작이었고 이 조선 건국동맹이 시험이 은근히 많이 나와요. 웃기는 거야. 왜냐면 조선 건국동맹이죠. 뭐랑 헷갈려?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그렇죠. 이게 조금 이따 1년 뒤에 건준위로 바뀌어요.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조선 건국동맹에서 확대 발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독당이잖아. 한독당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이제 전쟁 끝이 나고 광복을 맞이했죠. 그러면 이 모든 정부, 정당이나 이런 것들이 다 국내로 들어와야겠죠. 이런 상황. 자, 이제 바로 직전 상황을 한번 먼저 봐보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일단 끊고 제가 설명 안 드린 건 공부 안 하셔도 돼요. 국제회담입니다.
카이로 회담이 열렸습니다. 1943년 전쟁 중이에요. 그래서 미국, 영국, 중국 세 나라가 참여를 해서 일본 놈들이 항복을 할 것이다. 항복하고 나면 식민지를 그냥 놔둘 것이냐, 해방을 시킬 것이냐, 이런 회담이 진행이 됐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야, 무슨 패전국이 식민지 웃기지 마라 그래. 그거 다 내놓고 가야지. 그래? 그렇다면 지금 식민지로 있는 조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방시켜야지. 그렇지. 어떻게? 적당한 절차와 적당한 시기에 한국 독립을 하겠다라는 거죠. 언젠지 몰라요. 하지만 한국은 독립시켜 줄 것이다 라는 미국, 영국, 중국의 회담이 있었으니 그것이 카이로 회담. 자, 그리고 1945년 얄타에서, 우크라이나 얄타에서 회담을 하는데 미국, 영국, 소련 세 나라가 참여를 했습니다. 45년이에요. 2월 달입니다. 그런데 소련이 참전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야, 소련 니들 참전 안 할 거야? 우리가 껴줄 테니까 참전해. 승전국 지위를 가지란 말이야. 아, 고마워. 나 참전할게. 그래서 대일 참전을 합니다. 일정 부분 친탁 투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괜찮네 라고 했던,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별로 좋진 않았던 회담이 있었으니 얄타 회담입니다. 자, 그리고 광복 바로 직전에 있었던 7월 달에 있었던 포츠담 선언이 있었는데 이 미영중, 미영소, 여기에 미영중소죠. 4개 나라잖아. 다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이제 거의 목전에 다 다른 게 그 전쟁 종전이 얼마 안 남은 걸 다 알고 일본 애들한테 마지막으로 최후 통첩을 하는 거예요. 야, 항복해. 항복 안 하면 안 된다. 니네 그냥 큰일 날걸.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지, 일본 애들이. 그래서 항복을 하는데 조건? 그런 건 없어. 그냥 무조건으로 항복하면 돼.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합니다. 카이로 회담의 내용을 재확인시켰다라는 거죠. 한국의 독립을 시켜주겠다라는 약속. 재확인이 포츠담 선언입니다. 그리고 나서 원폭 터진 다음에 원폭을 2방, 히로시마에 한 방, 나가사키 한 방, 빵빵 맞아요. 애들 정신 못 차리고 항복을 하는 거지. 그래서 광복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독립운동의 결실을 맞이했다. 그래서 이제 국제회의의 순서 같은 걸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걸 잘 정리를 해놓고 앞자 따서 뭐 카얄포 하나 더 광 카얄포광이에요. 때는 1945년 8월 15일 평온하던 그 마을에 대한민국 한반도 안에 방송이 하나 울려 퍼집니다. 뽕뽕 삑 나는 일본 천황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방송이 시작됩니다. 우리 일본 대일본 제국은 패전했음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항복하겠습니다. 딱 그 방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그 방송과 동시에 사람들 인파가 쏟아져 나오고 막 만세 만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광복 직후 어마어마하죠. 엄청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경찰이 있습니까? 없죠. 군인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질서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수많은 군중들이 만세를 불러요. 엄청 좋아요. 그런데 서로 밟히고 사람들이 밟혀 죽는 사람들도 생기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 질서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이런 표현 써서 그렇지만 좋아도 미칠 수가 있죠. 미쳐 날뛰는 거지. 와 날뛰다가 옆에 한 사람 쓰러졌어요. 몰라요. 난 광복이 너무 좋아요. 막 밟고 가죠. 이 사람 죽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무질서가 동시에 생기는 것이 8월 15일이에요. 자, 일단 그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광복 직후에 국내 정세를 잠깐 볼게요. 자, 광복이 되기 전에 조선총독부가 있죠? 이 조선총독부는 일본 본토에서 연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따 우리가 패전을 인정할 것이고 항복을 할 것이다. 조선총독부 깜짝 놀라죠. 이러면 어쩌냐라는 거죠. 제일 문제가 뭐예요? 광복이 됐을 때, 일본 놈들이 항복을 했을 때 이 성난 민심들이 어디로 향하겠어요? 조선 총독부. 또 일본 사람이라고 하면 이를 갈잖아. 그럼 돌멩이로 막 찍어버리고 다 죽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는 우리 패전했다. 슬프다. 이거 생각하기 전에 일본인들의 안전하게 귀국하는 게 목적이다. 일본 본토에서도 얘기해. 야, 식민 통치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일본 사람들 안전하게 귀국시킬 그거나 영구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바뀌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당시에 거대 정치인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송진우, 여운형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사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패전할 것 같기도 해. 그래. 때가 됐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니들이 항복한 다음에 일본 사람들의 안전한 귀국을 약조해 줄 수 없을까? 라고 얘기하죠.
깜짝 놀라죠. 송진우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니들은 이제 때가 됐다. 니들이 그렇게 한 거 그냥 받아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절하고 싹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여운형 씨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듣고 딱 돌죠. 빵 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니들 그냥 죽어야 돼. 그러고 이제 나가려는 찰나에 생각해봤더니 여운형 씨는 지금 뭡니까? 그 조직을 하나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광복과 동시에 아까 같은 혼란이 생길 거라는 건 예견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혼란의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잠깐 오케이. 승낙이 오케이. 그 얘기는 한번 들어보자. 니들이 아무 생각 없이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니야. 조건이 있을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조건 없다. 우리 안전한 귀국만 해준다면 여운형 너한테 뭐 원하는 거 다 주겠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광복한 이후에 권력을 내놔라 라는 거죠. 그래서 니들이 조선총독부가 갖고 있었던 모든 권한은 우리한테 줘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 그렇게 줄게. 대신 우리 안전하게만 귀국시켜줘. 오케이. 그러면 조건 몇 개를 해줄 테니까 받아. 지금부터 정치경제사범을 석방해라. 이거 누구예요? 독립운동가들이죠. 그렇죠? 독립투사들 석방해라. 당연히 해야지. 식량 내놓고 가. 야, 우리도 먹고 살 거 없는데 웃기네. 야, 그럼 군량미 다 갖고 가. 군량미가 있었구나. 다 놓고 갈게. 오케이. 그리고 이제부터 네가 알겠지만 조선총독부 이외에 우리나라의 통치권을 갖고 있는 기구가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이 독립운동가들이 나온 다음에 독립활동을 할 거야. 정치활동을 할 건데 이게 간섭하기만 해. 이거 없던 일을 할 거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딱 됐습니다. 자, 일본 왕이 얘기해서 항복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막 사람들이 미친 듯이 하고 있을 때 막 사람들 여지없이 예상대로 밟히고 죽고 부상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속출해요. 피해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뚝뚝 삑 소리 나오면서 나 여운형입니다. 라고 하면서 방송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운형이 뭐야? 여운형 누구야? 그런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네. 여운형입니다. 저희는 조선 건준위를 발족했습니다. 조선 건준위가 뭔데? 건국준비위원회. 그거 좋은 거네. 예. 그리고 우리의 건준위는 조선 총독부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의 안전한 그 치안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하겠습니다. 단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지시를 좀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보세요. 그러면 옆에 보시면 노란 완장을 찬 사람들이 보일 겁니다. 딱 써서 건준위, 치안대 딱 써 있어요. 딱 써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질서를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준이가 옆에서 호루라기 불면 삑삑 쓰러진 사람 막 일으켜주고 이렇게 치안대를 만듭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건 인정하고 가야 되는데 이 치안대가요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대부분 건달이 합니다. 건달들. 왜냐하면 등치가 좋아야죠. 치안대 하려고 하면 등치 좋고 이렇게. 그러니까 인정하긴 싫지만 그 당시에 깡패들이 많이 치안대에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죠. 질서 유지하려면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할 일도 없고 깡패들이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예요. 정치 역사가 너무 안 좋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치안대가 형성이 되고 건준위가 만들어지면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 유지된 상황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하고 있는 1945년 8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본 놈들이 얼마나 웃긴 놈들인 줄 알아요? 이쪽으로 얘기해서 국내의 시야를 싹 다 이쪽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얘들은 누구하고 전쟁해요? 제일 센 놈들이 미군이잖아. 미군에게 얘기를 다 합니다. 자, 광복한 다음에 당연히 모든 권력은 미군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다 해놓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항복할 거야 안 할 거야 원폭을 빵빵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항복 문서 막 만들고 있을 때야 딱 이때 미국은 소련에게 제의하죠. 일본 애들이 짐 싸가지고 바로 가는 게 아니죠. 8월 15일 이후에도 9월 달에도 일장기가 꽂혀있는 조선 총독부가 있고 일장기가 꽂혀있는 그 헌명대도 있고 경찰서도 있단 말이죠. 자, 왜 있어요? 무장의 해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과 소련이 주도해서 이쪽 내려와서 북쪽은 38도 이북 지역은 소련이 내려오면서 무장해제를 시켜주고 남쪽은 우리가 가면서 무장해제를 시켜주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38도 분할정명이에요. 그래서 일본 무장해제를 빌미로 해서 미국과 소련이 주둔하자라는 약속을 합니다. 야,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1945년 9월 달에 일본 놈들이 정식으로 미국에게 항복 문서를 제출하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뭐예요? 나는 미국한테 졌다야. 우리나라한테 졌다가 아니고 미국한테 졌다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1945년 9월 8일 날 서울에 미군 정청을 설치하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황당하죠.
아니 뭐 미군청이 왜 필요해? 우리는 지금 건준이가 해가지고 지금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지금 뭐 이게 뭐 필요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이 건준이는 또 이 내부 분열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빨간색이잖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너무 강력하게 야 광복 다 됐는데 피를 보자고 막 이러니까 이 민족주의계가 야 니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좀 유하게 가자. 무슨 소리야? 광복했으면 일본 놈들 다 때려잡고 막 이렇게 나 진짜 니들하고 못하겠어. 그래서 갈려요. 그래서 이 우익 세력이었던 안재홍은 사퇴합니다. 그래서 국민당을 창당을 해요. 9월 달에. 그 좌익 세력들만 남죠. 건준이는 이제 빨간색 정당으로 탈바꿈하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얘들이 미군정청을 설치한다는 거야. 얘들의 목표는 뭐예요? 미군정을 왜 설치하냐면 이 한국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한반도 안에 정당 그러니까 이제 정부 같은 조직이 세워진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있을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치안을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니들이 정식 정부를 만들었을 때 빼줄게. 그래서 치안, 보안을 위해서 우리가 들어오는 것이야 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럴 필요가 있겠어? 야 우리 빨리 만들자. 그래서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합니다. 공화국, 나라를 세우는 거야. 근데 조선인민공화국이잖아. 그러니까 왠지 빨간색 같죠. 거기에 이승만을 주석으로 앉히고 여운형을 부주석 자기가 앉게 됩니다. 당시에 이승만이 환영을 하죠. 와 여기에서 나라가 세워졌는데 내가 대통령이래 주석. 좋죠. 당시에 이승만은 미국에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빨간색인 거야. 이승만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반공주의자입니다. 근데 이게 빨간색이에요. 공산당이야. 그러니까 바로 탈당하고 남아있는 거 빨간색인데 아무튼 지금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얘들이 9월 6일이잖아. 우리 9월 6일 날 만들었고 9월 8일에 통보를 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가가지고 미군 애들한테 얘기해요. 야 그럴 필요 없어. 우리 공화국 만들었어. 그러니까 안 들어와도 돼. 라고 얘기하니까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다음날 미군 정청을 서울에 빵 설치를 해. 아니 야 우리 만들었다니까 왜 니들 필요 없다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기다려봐. 기자들 올 거야. 좀 들어봐. 그러면서 기자들이 딱 왔어요.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우리 미군정은 그 일본 무장해제를 위해서 남쪽 해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왔고 현재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있으니 이 상황 아래에서 정부를 만드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니 답답해 죽겠네. 야 국가가 있다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나 못 들었어? 내 앞에 정부 만들었잖아. 아니 그 앞에 뭐라 그랬어? 이제부터? 그래 지금부터 라는 거죠. 조건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정이 들어온 다음에 지금 미군정 하에서 정부를 만들어. 그럼 우리가 빠져줄게. 그러니까 뭐예요? 그 전에 있었던 독립운동에 대한 것은 싹 다 무시가 되는 겁니다. 싹 다 무시가 되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다 무시해요. 그래서 임시정부 이런 것들 다 무시. 김구는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국내 정부 같은 거 싹 다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굉장히 바빠지는 한반도예요. 자 보세요. 어디 있어? 순식간에 이 사회주의가 내려오지요. 자 보세요. 이 광복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광복이 됐습니다 한 다음에 제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사회주의가 들어오지요. 사회주의 외부에 있었던 국외에 있었던 사회주의 단체가 들어올 것이고 민족주의 단체도 들어올 것이고 미주에 있었던 민족주의 단체 할 것 없이 싹 다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유입 속도가 제일 빠른 건 어디예요? 당연히 육지를 통해서 온 사회주의가 제일 빠를 것이고 소련을 등에 업은 사회주의가 물밀듯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쪽 동네는 사회주의로 장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이 사회주의가 요 아래까지 내려올까봐 애초에 선을 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소련아 이게 내려오는 거 그만 내려와 38도까지 이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소련 내려오고 북한까지만 38도 이부까지는 소련이 하고 아래는 내가 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파급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사회주의는 어떻게 내려오냐면 광복과 동시에 무장 세력들이 막 내려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는 완전히 혁명가들이 빨간색해서 피를 봐야 돼. 내려오면서 깨끗한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일본 헌병대, 경찰서 그냥 싹 다 부셔버리고 일본 놈들 보면 싹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조선 사람들이 남아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러죠. 너 나와. 그런 다음에 그냥 죽여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한테 밥을 한 끼 먹였어. 죽이는 게 친일파. 싹 다 죽여버립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내려오면서 막 다 죽여버리니까 거기에서 어린 친구들, 젊은 10대, 20대 청년들이 아니 아무 잘못 안 했어. 우리 아버지가 무슨 친일을 한 게 아닌데 이 사회주의 세력들이 내려오면서 친일을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억울한 죽음들 막 맞이하죠. 그러니까 요 북한에 살고 있었던
반사회주의 세력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소련이 내려오면서 막 미친 듯이 얘들은 말도 안 들어. 그냥 팍 죽여버리면 변질돼 버리죠. 조금씩.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가 막 내려오면 다 죽여버리니까 야, 짐 싸서 내려가자. 아, 여기에서 말도 안 통하고 안 되겠다. 그래서 내려오게 돼. 여기 빨간색들이 이렇게 드문드문 있고 파란색들은 사회주의가 싫은 사람.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우리가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남한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회주의가 싫어서 내려왔다. 막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북한 사투리를 쓰면서도 북한이 싫은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와, 얽히고 설키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인구가 어디가 얼마나 많아요? 남한이 폭발적으로 많게 되는 2대1 정도의 상황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회주의가 싫어서 내려온 사람들이 쫙 있어. 그런데 누가 속도가 훨씬 빨라? 소련. 그러니까 소련은 벌써 38도선을 거버린 거예요. 자, 미국은 나중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오지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소련이 더 못 내려와. 38도는 벌써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아직 처리를 못한 미국이 오자마자 부랴부랴 이제 정신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쪽은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같이 얽히고 설켜 있고 북쪽은 아예 빨간 세력이 벌써 장악을 해버린 것이 1945년 9월 정도 되면 이런 일들이 생겨버립니다. 반군 세력은 다 이탈해버려요. 자, 광복 직후 상황을 한번 볼게요. 정리합시다. 건국준비위원회요. 여운형과 안재홍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중도 좌세력, 중도 우세력 안재홍이 결성을 했고요. 전국 지부를 설치를 했고 이들이 얘기한 것은 치안입니다. 그래서 치안대를 조직을 하고 38도선 합의를 봤어요. 미국과 소련이. 그렇죠? 원폭 맞고 미국 소련이 수용하고 미국 소련이 점령군. 그러니까 북한은 소련군이 남한은 미군정이 이렇게 지배하게 됐다라는 거죠. 조선인민공화국은 몇 번 시험 문제 안 나왔습니다. 한 2번, 3번 나왔는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만 보시면 되고 이승만, 여운형 이렇게 해서 선포를 했는데 조금 이따 이승만이 바로 빠지고요. 미군 정권이 들어옵니다. 이제 미군정 장관 아놀드가 남한 군정을 실시하죠. 그래서 이때 미군정이 진짜 잘못했던 게 여기 있어요. 시험과는 관계없어요. 미군 애들이 미군정을 딱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얘들이 뭐라고 했죠? 지금부터 정부 세워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누가 세워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워야 돼요. 정치활동 해가지고 막 해야죠. 그렇죠? 그걸 보호를 하고 있으니까 합법이에요. 그런데 일단 미군정은 군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미군 애들은 여기에서 야 이렇게 세우면 내정 간섭이 되죠. 그러니까 완전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딱 있어. 대신 얘들이 만들 수 있는 어떤 행정부는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행정부를 만들어야 되니까 행정부 그리고 경찰도 만들어야 되고 군대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얘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행정부, 경찰, 군사력 이런 거 만들려면 어떻게 공채해야 돼? 비용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얘들 월급 다 줘야 되고. 야, 이걸 어떻게 하나. 그렇다고 군인, 미국 사람들 넣으면 안 되고. 아하, 생각해보니까 이걸 했던 애들이 있잖아. 얘들 그대로 시키자라는 거죠. 언제? 일제강점기 때 이런 짓거리를 했던 놈들을 그대로 그 미군정에서 인정을 해줘가지고 그대로 직급하고 계급 하는 일을 인정해줘서 얘들로 꾸려버립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나중에 우리가 48년 8월 15일에 정부가 세워지는데 이때 그 친일파들이 요게 그대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당시의 행정각부와 군사력, 경제력 수뇌부들은 군대, 경찰 수뇌부들은 다 친일파였어요. 왜? 친일파 공무를 담당하게 미군정이 시행을 했거든. 자, 한국의 모군 과거 정부를 부인했고요. 자, 38도선 이북지역 소련이 들어오고 그리고 미군이 들어오는 거죠. 소련 애들은 쭉 내려오면서 이 북한 쪽에 소련만의 정부를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회주의 국가를 세워야겠다라는 거죠. 공산주의 세력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정권을 만들겠다라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여기 파란색이 뜨문뜨문 보이죠?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 좀 있으면 다 죽어요. 그리고 이 파란색 많죠? 빨간색 좀 있죠? 얘들은 안 죽이죠.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소련이 쭉 내려왔죠? 그래서 소련군 보세요. 여기 서 있어요. 소련군이 이제 38도 선에서 서 있고 요 아래는 요 근처에는 미군 애들이 서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죠? 근데 38도 선이 어떻게 돼 있죠? 선 하나 그어놨지. 땅바닥에다 선 하나 그어놓고 편말 딱 꽂고 여기 38도 북쪽, 이쪽 남쪽 해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데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로선 도대체가 이해를 못하겠는 거지. 왜냐하면 이 휴전선이라고 하면 뭐 있어요? 철책 있고, 그렇지? 철책 있고 거기에 막 지뢰 매장돼 있고 그래서 못 가야 돼. DMZ 있어야 되고, 그렇죠? 지금 세대들은 그럴 건데 예전의 세대들은 요거 어르신들은 요거 다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38도선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이 형식적인 분단선이 언제 생긴 거예요?
전쟁 터졌을 때 남한과 북한이 전쟁 터지는 6.25 전쟁, 한국 전쟁 이후에 선 그어놓고 매설을 한 거고 그 이전까지는 그냥 선만 그어놨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동이 가능해요. 걸어서 뭐가 없는 거예요. 미군에 이제 여기에서 나 북한 갈 거다 그러면 요 근처까지 가서 미군한테 얘기해요. 그럼 미군에서 전화를 해. 그럼 소련이 받아. 그래 얘 알아. 보내.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때가 45년 9월부터 48년 아니죠. 53년까지. 그렇죠. 53년 7월 달에 그 전쟁이 끝나니까 이렇게 돼요. 휴전.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런 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정당 활동을 잠깐 볼게요. 자, 우익과 중도, 좌익인데 이거는 싹 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이렇게 표로 정리하면 깔끔해요. 중도 세력이 있고요. 좌세력이 있습니다. 좌라고 하면 사회주의 쪽. 그래서 박헌영, 김일성 이렇게 보이죠? 김두봉 다 빨간색이죠. 그리고 이쪽 파란색입니다. 이승만, 김구, 송진우, 김성수 파란 쪽 우파라고 불렀고. 그래서 중도 세력이 있어요. 여운형은 빨간색인데 진짜 빨간색은 아니야. 그러니까 중도에서 살짝 빨간색이 기우는 사람 여운형. 중도 좌파라고 부르고. 그리고 김규식, 안재용은 파란색인데 새파란색은 아니야. 그래서 중도 우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도 우파. 그래서 중도 우파, 중도 좌파, 극좌, 극우가 이렇게 갈리게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민당이 있었고 이승만 중심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짐 싸가지고 국에 딱 들어왔을 때 모든 웬만한 우익 세력들은 이승만 중심으로 뭉치게 돼요. 그리고 김구는 한독당 임시정부의 그 정당 있죠? 그걸 해체해서 들어와서 다시 합니다. 그것이 한국독립당. 왜냐하면 개인 자격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민당, 조선인민당, 조선공산당, 박헌영 중심 이런 정당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는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할게요.